30년 경력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에서 강직한 신념으로 똘똘 뭉친 정치 신인으로 변신.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 그런 분야에 역할과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 김경만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중소기업 주민번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앞에 998377은 전체 기업체의 99%와 종사자 수의 83%, 전체 국민의 77%가 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중소기업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4차 중소기업의 주민번호라는 숫자로 동료 의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김경만 의원.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4월 10일 대통령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 정책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천국의 의미는 전체 기업체의 99%와 종사자의 83% 그리고 전 국민의 77%가 보다 행복한 세상을 뜻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전환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자 국민인 중소기업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지만 연결된 힘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온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곧 서민 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 믿는 김경만 의원. 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30여 년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접하면서 현장의 각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이제 국회라든지 또 정부 이런 쪽에 전달하고 또 반영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현실 정치에 뛰어든 김경만 의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들을 의정 활동에 녹여내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경만 의원이 주최한 금융산업 간담회가 열렸다. 전통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통산업 핵심이 뿌리산업이고 뿌리산업의 또 핵심이 우리 금융산업이거든요.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일정 자금을 좀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해 준다면은 업종의 인센티브가 되고 좀 그 운영 자금에 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코어 산업이 좀 힘을 얻고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금융은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이른바 금속 틀을 말한다. 부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인 금형 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뿌리 산업이자 핵심 산업.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금형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형 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다. 금형이 없으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텔레비나 냉장고, 핸드폰을 못 만든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에서는 지금 이자 유예나 상환 유예하는 제도가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견딘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시설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꼭 보호하고 육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하고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지금 정책 자금 금융권에서 연장이 돼 있죠. 기업의 신용동급이라 이런데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내 규정상 시설자금 운영을 전환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뛰어난 추진력과 열정으로 관계기관과 해법을 찾기 위해 힘을 쏟는 김경만 의원.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금융기관 관계자도 참석을 해서 이들의 좀 금융업계의 어려움이 전체 우리 뿌리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 달라, 이런 의미에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천의 한 공장을 찾은 김경만 의원. 기업들이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접목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지,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물류 부분이 선진화 안 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 리딩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고, 기업으로 따졌을 때 디지털 그린 산단과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핵심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이곳은 AI와 딥러닝을 탑재한 공정을 통해 물류와 생산, 실적 집계 등에 대한 자동화를 이뤄냈다. 이날 현장 시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였다. 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하고 이러면은 기존의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2천억 하는 회사라면 3천억, 4천억, 우리가 1조를 생각할 수 있는 회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인원 훨씬 고용 창출이 잘 된다고 봐야 되고요. R&D 쪽에 인력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디자인, 엔지니어 쪽으로 사람을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고. 이 공장의 경우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통해 단순 노동의 일자리가 기술 집약적 일자리로 전환됐고, 생산성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 스마트화가 도입되고 디지털화가 도입되면은 또 그만큼 인력이 감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부분이 이렇게 생산성과 매출액이 향상됨으로 해서 그러한 기초를 담당했던 인력들이 그 디지털화하는 이런 검사 인력으로 다시 전환 배치됨으로 해서 인력의 선순환과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도 참 필요한 스마트하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실감하게 되었죠. 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들이 이행하기엔 비용과 물리적인 여건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전체 산단이 1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산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개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는 2.6%에 불과합니다. 산단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난 10월 7일 김경만 의원이 활동 중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경만 의원은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노후 산단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관님, 우리나라 산단은 현재 총 1223개이고 이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이 453개나 됩니다. 산단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가동률 또한 안 좋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7개인 스마트 그린 산단을 내년에는 10개, 2025년에는 15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국가 산단에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노후화 산단과 중소규모 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과 매출 감소 등 침체의 늪에 빠진 노후 산단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김경만 의원. 각 부처가 함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산단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들이 노력하겠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다. 무엇보다도 그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좀 양적인 부분들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스마트화의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 좀 고도화를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요. 디지털 스마트화 관련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관련법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잘 뒷받침해줘서 실제 현장에서 빨리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최우선에 두는 가치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담금질 끝에 이른바 상생협력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자인 중소기업 중화회 같은 경제단체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모기업과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면은 여러 가지 납품단가 문제를 좀 권익을 대변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업계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법 개정안으로 해서 그게 입법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고요. 개별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모기업에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역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0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 공정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무엇보다 김경만 의원은 입법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의 경제계나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지 않은 정책이고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기관에서 근무했던 것이 상당히 경험이 된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호 피드백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살아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김경만 의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기술 탈취 문제다. 지난 10월 8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제가 참고인을 부른 이유는 정말 대기업과의 기술 관계에 있어서 탈취를 당한 피해 기업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후속 양산사업에서의 당사를 배제하였으며 핵심 기술을 관련 경쟁업체에 유포하였습니다. 이날 김경만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피해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하소연했다. 한번 유출된 기술 자료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대기업은 항상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 뺏기기는 쉬운데 찾아오려면 10년이 걸려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법 체계고 대기업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기술 탈취의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 김경만 의원은 기술 탈취 방지 대책과 처벌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 유용 건수가 97건입니다. 이 중에 9건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지원 제도는 반드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피해 기업들이 가장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피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대중기재단의 법률적 지원과 서포트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분쟁은 피해 기업에겐 또 다른 고통. 또한 그런 협의회 불공정 행위입니다. 김경만 의원은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등을 당부했다.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기술 탈취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두가 좀 공감대를 갖고 그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고 우리 또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정부안이 최근에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병합 심리를 통해서 기술 탈취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국회. 김경만 의원의 사무실은 여전히 분주하다. 회의합시다. 김경만 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의원실 보좌진들과의 아침 회의. 산업 디지털하고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에 보험하게 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온 의원실 식구들 덕분이다. 자기들이 데이터 강국이 된 거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열정과 성의를 담아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덕택에 우리 국회가 돌아가고 또 611호 저희 사무실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늘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의원실 식구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앞서는 김경만 의원. 부회장 머리도 하얗고 교수 같잖아. 일부러 지금 저기 이거 염색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의원실 식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면 친근한 옆집 아저씨가 되는 김경만 의원. 이런 시간을 통해 일할 힘을 다시 한번 충전한다. 소통도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 표현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희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서 바쁘게 지내지만 되게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워낙 저희들과 이렇게 대화나 소통을 중시하고 또 저희 말씀도 많이 경청해 주셔가지고 의원실 분위기도 뭐 국회에서 가장 좋은 의원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또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김경만 의원. 서둘러 도착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리는 현장. 전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출범식입니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을 부위원장으로 모셨고 그분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현안 이슈와 또 민생 문제를 살펴서 중앙당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들을 할 겁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김경만 의원. 이번 출범식은 더욱 뜻깊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고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 일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의 중심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끊임없이 고민해온 김경만 의원. 그의 진심을 아는 동료 의원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김경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말로 남다른 노력을 해오셨고 또 많은 결실을 맺은 분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이런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을 글로벌 플랫폼화하자. 그래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같은 제3세대 기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디지털화하자.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디지털화가 얼만큼 되느냐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 AI 제조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자. 앞으로 아마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종합적인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이어 김경만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이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의 협치를 선언했다. 21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기업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소나마 여야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플러스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없어 조금은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지만 정책과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지킴이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이렇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또 대변자요. 그쪽의 계보로서 참 나름대로 그쪽을 대변하고 또 이 정책을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상생과 협력이라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사명감과 열정 하나로 수많은 벽을 넘어온 김경만 의원. 국회 밖에서 품었던 신념과 의지, 목표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약자를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의정 활동을 기대해본다. 정치는 사회적 의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고도의 기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요.